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프로는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정치적인 리스크 혼란 지속이 가중이 될 것인가. 주말에 계속 TV 보셨죠, 대표님도? 못 봤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못 봤습니다. 아, 차마 예. 못 보셨군요. 네, 울면서 봤습니다. 예. 네. 네. 아, 참 주말에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우리 시장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걱정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쵸. 그거 대비해서 지수 오늘 낙폭 어떻다고 보세요? 대표님? 생각보다는 물론 코스닥이 못 올라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완전히 초토화되는 모습들은 아니어서 생각보다는, 네. 그런 변화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저희가 시장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주변 변수들도 같이 본다라고 했었을 때 지금 나오고 있는 환율 보니까 생각보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고점 때 1,427원대를 막 올려서 돌파하지는 아직은 않네요. 1,430원 금방이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긴 높아요. 그쵸, 낮은 건 아니지만은 많이 높아요. 네, 일단 이 부분 쪽에서 어느 정도 더 확 벌려지는 모습들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시장의 안정권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좀 그냥 기대죠. 조심스럽게. 바람이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또한 금리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일단 크게 반응은 없습니다. 어느 좀 안정된 모습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들도 일단 매크로 상황 쪽에서는 그나마 한숨은 약간 돌리고 있다. 네.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증시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그래도 오늘 이 사태를 가장 걱정하고 가장 좀 불안해하는 쪽들은 개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벌써 개인 쪽에서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한 4천억대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는 500억대 정도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일단 저점대이긴 하지만 당장 내일을 모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매도세가 좀 압박이 크다는 점들이 일단 눈에 띄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들은 큰 동요가 일단 없습니다.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내용들 보게 되면 글로벌 외사 분위기는 이제 조금 장기로 가게 되면 한국 시장 망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일단 아직 관망세로 보여준다는 쪽은 그동안 그렇게 팔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매도를 강화시킨다기보다 좀 앞으로 사태에 대한 관망 쪽으로 무게를 두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매도의 주체가 시장은 그래도 약간 많이 내려온 상황에서 개인이 매도한다. 이런 사실을 봤을 때는 일단은 저희가 다 아는 것처럼 어느 정도 안정만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변화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한쪽에서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증시의 안정 펀드라고 하는 쪽들이 집행이 되는 걸로 추정합니다. 지금 근데 아직 확실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금융투자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나오는 부분들이 혹시나 그런 쪽이 아닐까라고 좀 추정이 되면서 네.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오늘 지금 현재 지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지난번 그 8월 5일 날 나왔던 저가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가 한 2380선? 네. 그리고 또 한 2400선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숨고르기가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그래도 이따가 오후에 2400선을 안착적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 조금 좀 나은 모습으로 좀 시장이 좀 견디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쪽인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지금 나오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흐름들이 당장에 다 끝나는 모습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러면은 약간 밑으로는 돌려 올리지만 네.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힘은 아직까지는 적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방어하는 수준 정도에서 시장 변화들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시장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런 자금도 들어오고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네. 한 올라가긴 합니다만 아주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 않는 점 다행이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외국인들 포지션 나쁘지 않다. 이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짚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토요일에 또 표결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장기화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지치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투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일각의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님 시각은 어떠세요? 원래 정치적인 리스크 관련된 쪽의 분위기는 네. 일단
초기에 불안한 거 있죠. 그러니까 좀 뭐가 나올 것 뭐가 안 돼서 좀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라고 해서 강한 심적인 압박이 큰 게 제일 우선적인 겁니다. 그 다음 이후에 뭐지 일정이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불안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만큼의 강한 충격들은 초기에 많이 쏠리고 네. 그 다음부터는 뭐가 조금 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거에 따른 실망감이 더 커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때였죠.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그때 그 계엄령과 관련된 쪽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 날의 변화가 가장 컸었던 부분들이고 수요일에 계엄령. 수요일이죠. 네. 그러니까 목요일 날 반영되면서 나왔던 그 부분이고 그 이외에 나오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었을 때는 일단 추가적으로 아직도 한국 경제에 대한 이렇게 질서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약간 실망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지수가 그러면 그를 반영하고도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쪽들. 물론 이제 싼 주식은 그리고 싼 밸류는 여전히 쌀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 쪽에서는 저희가 보통 얘기는 PBR 기준으로 0.8배 중반대 정도까지 내려왔던 사실은 일단 지금 안정받게 되면 더 돌아갈 모습들이 크지 여기서 추가로 더 밀리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안정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해서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이세요? 그건 아니세요? 그거는 돌아가는 상황들 좀 봐야 되겠죠. 근데 힘드니까.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오늘 뭐 실망 매물이 커서 그냥 밑으로 쭉 빠지는 모습들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 좀 받쳐주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하면서 어느 정도 좀 맞춰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질문 드리기가 힘들죠. 네, 바닥이 나왔을 건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참 드리기가 애매합니다. 예측을 누구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 나오는 어떤 시장의 어떤 포인트들을 읽어내면서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해주셨고요. 네. 오늘 거래대금 3위가 대표님 안랩이에요. 네. 반도체 투톱다음으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지금 갑자기 안철수 테마주가 오늘 지금 부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이제 테마주 안에서 보면 동신건설, 에이텍, 오파스넷 이쪽으로 거래가 지금 많이 붙고 있는 상황인데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렇게 튀어오르고 있는 종목들 정치 테마주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에서. 네. 그냥 성수기입니다. 시즌입니다. 예, 정치 테마주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매매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럴 때 또 시장 다 앉았는데 이런 쪽에서 막 매매 붙으면서 움직이는 모습들 나오다 보니까 네. 거의 뭐 그냥 손맛을 본다 그러죠. 매매하면서 일단 탄력 좋으네 그러면서 하고 치고 빠지고 하는 이런 정도 손맛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래요. 발맛은 아니기 때문에 손맛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요? 네. 네, 그런 쪽에서 보는 하나의 그냥 한국 증시의 특성이라고도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걸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사태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또 지금 또 차기 대권 주자 1위 가는 분이 또 지금 그 관련주가 가장 센 모습들이고 이재명 테마주라고 언급을 직접적으로 안 해주시네요. 예, 제가 그쪽에 싶지 않으세요?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게 말을 하는 게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과 함께 안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갑자기 또. 네. 그냥 맞아요. 그쪽에서 좀 덜 부각된 종목 아닐까 그리고 또 펀드멘탈 완전히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매수 붙는 그런 과정들이 아닐까 네. 생각되고 있고 안랩은 특이하게 또 외국인들도 좀 가끔씩 매매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이성은 있는데 네. 또 이런 시즌에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그런 테마주다라는 쪽으로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사도 돼요? 라고 하는 질문들 되게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매매해도 돼요? 라고 보시는데 매매하셔도 됩니다. 시장이 벌어지는 일이고 거기서 보여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매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18%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18%가 올랐는데 네. 여기서 그러면 오후에 상한가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가다가 다시 한 마이너스 이제 10%대 밑으로 쭉 빠질 것이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에 대비한 내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라고 하는 내 마인드만 있게 되면은 이건 짧게는 손절 그거 더 하게 되면은 그냥 내일까지 가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체계적인 매매 스타일이 좀 있다고 하게 되면 말리지 않죠. 네.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내려가는데도 한 사이에서 아무 액션도 못 취한다. 그러고 혹시나 잘못해서 고점 잡고 그냥 쭉 밀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목 상담하게 되면 항상 무슨 정치 테마주인데 종목들은 한 달 전에 저 위에 샀고 지금 마이너스 한 60%돼 있는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지금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군요. 많으신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처할 능력이 없다. 지금이라도 안 어울리는 겁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나는 뭐 치고 빠지고 잘하는 데는 뭐 내 나름대로의 툴이 있는데 그러면 네. 누가 뭐래도 다 잘하실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에 맡긴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뭐 말린다고 안 하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팔라고 해서 의지가 파실까요? 있으시면,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지금 시즌이 시즌이다. 네. 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그냥 이용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테마주 뭐 튼튼한 심장만 준비되어 있으면 해도 된다, 말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 팔랑귀라고 해야 될까요? 워낙에 이쪽으로 쏠렸다, 이쪽으로 쏠렸다 계속 뭐 멘트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한 테마를 그냥 끝까지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면은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또 힘드실 것 같고 실수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래서 근데. 정치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과 네. SK하이닉스 빠지면 사겠다는 분과 성향이 완전 다른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모든 투자자들의 시각들이 다 이건 무조건 안 돼. 그리고 이쪽으로만 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긴 하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택할 수 있는 전략. 그러니까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그럼 뭘 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나는 반등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겠고 오늘만 살자. 그러면 이거 정치 테마주 해야겠죠. 근데 오늘이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쯤에서 모아가 보자. 그래서 더 흔들리면 더 사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뭐 지금 뭐 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던 뭐 KB 금융이나 이런 쪽을 노리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전략의 차원들은 다를 수 있다라는 네. 것들을 바이에서 홀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매매 스타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정치 테마주는 안 맞는 거죠. 네. 바인 홀딩으로 가는 거는 아니다. 지금 상황에서 참고적으로 오늘 신고가 내고 있는 리스트가 시장에 이런 데 꽤 많습니다. 다 정치 테마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오리엔트 전공, CS, 토탈소프트, 안내비 또 오늘 신고가 내고 있고 카스는 또 이게 한동훈 테마주예요. 신고가 오늘 나오고 있고 동신건설, 에이텍 이런 것들 다 신고가 라인에 들어오게 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슈팅이 나오면서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오늘 이재명 테마주가 거의 다 장대 양봉 만들고 있고요. 한동훈 테마주가 변동이 크다라는 점. 안랩은 움츠려들었다가 오늘 첫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안랩의 연속성 있을지 이런 것들 체킹해 보시면서 일단은 내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내 테마주도 가담할 수 있다. 지금 시즌이다라는 멘트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쪽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시장이 이렇게 흔들릴 때 내가 못 샀던 어떤 제대로 된 시장에 어떤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또 담아볼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상대적으로 강하단 말이에요. 2차 전지가 네. 괜찮습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2차 전지가 잘 버티는 것 같고 뭐 지금 전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년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라 네. 분위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전기의 동력을 사용해서 뭔가 앞으로의 산업의 변화를 이끌어갈 대표 주자가 테슬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강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물론 LG에너지 솔루션과 국내 배터리 3사들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CATL부터 나오는 BYD 중국의 압박에 상대적으로 많이 처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기조에서도 우리가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쪽이 당연히 그쪽을 쓰지 못하다 보니까 안 쓰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연히 손은 한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프리미엄과 그에 따른 또 기대감 자체들은 주가에 지금 묻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일단 LG에너지 솔루션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조 자체는 그렇습니다. 이제 박스권 흐름들 쪽에서 지금 박스권의 하단부를 잘 지킨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 이탈을 잘 안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간신히 부여잡고 그래도 움직임이 나온다는 얘기는 일단 41, 2만 원대, 42만, 2, 3만 원대 부분 정도의 저항 그리고 또 38만 원대 한 30일 정도쯤에서 이 지지권 네. 이거를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잘 거래도 완전히 죽었지만은 잘 지킨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또 매수자가 붙는 경향들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의 흐름들을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들은 지금 뭐 그래서 이게 돼 안 돼보다 시장의 흐름들에 맡겨놓게 된다고 했었을 때도 견인력이 좀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매수해라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지금 소재 쪽으로 확대시키는 것보다 가장 단단한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다고 보게 되면 일단 셀 메이커 쪽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종목이고 이게 턴하기 시작하면서 박스권 상단부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도 또 고개를 들겠죠. 그런 정도까지 보시면서 그래도 지금은 박스권 하단부 잘 지키는지를 보자라고 생각하시고 잘 지켜요. 네. 네. LG에너지 솔루션이.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왕이면은 투자 아이디어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런 그 전기 동력과 관련된 쪽에서 뭔가 혁명적인 흐름을 이끌어가겠다 그러면
테슬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뭐 일단 $400 거의 앞두고 나서 이런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은 제 기준은 계속 차라리 2차 전지 뭐 이런 쪽으로 확대되는 것보다 테슬라 먼저 보자. 이게 제 입장이다 보니까 네. 조정시에는 또 테슬라를 계속 또 챙겨보고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주말장에 신고가 냈잖아요. 52주 신고가. 하지만 네. 아직 역사적 신고가는 아닙니다. 지금 조금 더 가야 되거든요. 조금만 더 움직이면은 역사적 신고가에 도달이 되는데 그런 걸 보면 또 너무 괴리가 크니까 네, 네.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더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 정권에서의 2차 전지의 운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표님?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중국 거는 배터리 아예 쓰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강단 있게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제대로 추세를 탈 수도 있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어요. 2차 전지가 반등이 아니라 추세를 다시 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아까처럼 이제 박스권 전략 잘 지켜내면은 그 다음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정도까지만 보는 게 가장 맞을 거고 그게 좀 확인되면서부터는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전략들도 한번 짜볼 수도 있겠는데 그게 이제 취임과 함께 또 초반에 나오는 전략들에 대한 변화들을 확인해 보자라고 네.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니까 지금은 일단 좀 짧게 잡는 정도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 쪽에서는 지금 바로미터가 되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짚어주셨고,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요 종목은 펀더멘털 진짜 괜찮아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싸졌네라고 보시는 종목도 좀 있으세요? 2차 전지 쪽에서요? 네. 죄송하지만 싸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은 좀 없겠죠. 워낙에 고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네. 그래도 이제 만약에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해서 지금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시리즈를 좀 이끌어내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와 함께 LG 에너지 솔루션도 커질 거고 그와 함께 나오는 뭐 TCC 스틸 같은 경우도 네. 가장 또 성과를 볼 수 있겠다라는 쪽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들이긴 한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흐름들은 아직은 뭐 그렇게 크게 반영은 못 되고 좀 정체가 돼 있죠. 이런 쪽에서 네. 가격 메리트는 좀 나와 있는 시점 쪽에서 그런 변화가 이끌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고 가능성만 이제 가지고 좀 눈여겨 보시다가 네. 변화가 나올 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다려보자. 가장 핵심적인 건 트럼프 정권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시죠? 내년에 가장 큰 화두죠. 네. 알겠습니다. 연초에 어떤 움직임 나타낼지를 보면서 조금 더 명확한 전략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